헌재도 지금 말씀에 따르면 헌재도 포기, 예. 형사재판도 포기. 예. 그러면 오로지 정치적 어떤 목적,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사실은 몇 년 전서부터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소위 얘기하는 그 조국 전 장관도 말씀하셨는데 비법률적인 방법의 명예훼손 내지는 정치적인 역전 이런 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예기치 못하게 지금 탄핵 재판을 받게 되고 구속이 됐다고 했을 때 법률적인 재판으로는 못 이긴다. 그럼 어떻게 이기냐? 선거나 이런 정치적으로 이 말하자면 보수 쪽에서 잡았을 경우에 저희가 사면이 되거나 이런 거를 바라고 있다고밖에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듣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정보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기각될 가능성을 아주 높게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형사법정에 가서도 내가 이길 수 있다,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고, 그 여권이나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 쪽을 말을 들어보면 그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좀 대통령이 돌아오는 거, 직무에 복귀하는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그저께도 전화 통화해서 그렇고, 그 며칠 전에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전화 통화는 어느 쪽이라고 말씀? 용산. 용산. 용산도 그렇고, 뭐 이른바 여권의 뭐 친윤 진영일 수 있겠지만 친윤 진영의 주요 인사들도 그렇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어쨌든 뭐 헌법재판소도 사법기관의 연장이라고 봐야 되니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쪽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비상대권, 국가 긴급권, 이거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올려야 되느냐. 결국 이제 좀 나온 얘기긴 하지만 2000년도 6.15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이죠. 김정일 정권에 대북 선거를 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것이 이제 이게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뭐 대북 송금의 이제 뇌환관리 위반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남북 교류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실정법적인 문제가 계속 걸렸는데,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그 대통령의 이제 비상대권, 이 긴급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법 자제의 원칙을 적용해서 대통령은 결국은 이제 벌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개별적인 행위로서의 이제 불법 사항들은 이제 해당됐던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 얘기가. 그래서 이 비상계엄,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가지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계속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란은 전 있다고 보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좌우 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헌법학계에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허영 교수의 얘기입니다. 도덕적, 알겠습니다. 정치적 비난을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지금 그 허 기자는 기각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제 생각이 아니고 그쪽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옮기셨으니까 그러면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제 생각이요? 저는 기각대 인용의 가능성을 묻는다면은 글쎄요, 저희 오래된 가문 전통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중에 당장 앞에 며칠 안 남은 일은 돗자리 깔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아직 이 반반의 가능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말씀하세요. 사실관계는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거까지만 하고 속보 들어온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추행 이론에 대해서 제가 논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김대중 대통령 때 있었던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하려고 그래서 특검법에 대해서.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나는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특검법을 야당에서 통과시킨 걸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이 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고요. 당시 특검에서 제기했던 공소 사실 중에 어떤 것들은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어떤 것들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그런 법 집행이었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기각 가능성을 용산에서 본다는 얘기는 저도 좀 듣고 있는데,
사실 뭐 그거는 그쪽의 실력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뭐 부산 엑스포 뭐 다 따라왔다 역전한다 이랬는데 그냥 5분의 1도 안 되는 밖에 안 되는 걸로 깨졌죠. 예. 대선 지난번 총선 앞두고 2월 달만 해도 지금 녹취록 나오는 거 보면 뭐 친윤 의원들이 보수 정당 역사상 가장 대성할 거라고 얘기했다는데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뭐 잼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한 번도 어떤 실력을 갖추고 무슨 일을 한 적이 없는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저는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서는 예. 대통령실에서는 뭐 저는 늘 이런 보던 토론에서 현상이죠. 이제 예. 좀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사회학 또는 이제 정치 현상에 대한 토론을 벌일 때 저희는 전망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최소한 기자 또는 사회과학자 또 연구자들의 과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당면한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전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 기각 전망도 영상에서 하고 있다고 전해주셨길래 이해가 잠깐 그렇게 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